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모두 관심이 아주 높습니다. 대선 기간 인물 탈곡길 여름을 찾았던 이은혜 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은혜입니다. 대선은 끝났지만 우리의 탈곡기는 계속 돌아갑니다. 이제 털어야 될 사람이 훨씬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또 인사청문회도 많이 남아있고 또 청산되어야 할 내란 가담 인물들도 많고 하니까요. 그럼 열심히 더 털어보셔야죠. 네. 오늘은 어떤 인물을 정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무려 이재명 대통령을 선정해 봤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소년공 시절부터 살아온 삶을 쭉 탈곡을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프로 일잘러 이재명을 털어보려 합니다. 프로 일잘러라. 그렇죠. 취임한 지 이제 일주일 남짓 됐는데 윤석열보다 일을 더 많이 한 느낌을 줍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것뿐 아니라 어머 어쩜 이 시점에 저런 일을 하지 싶은 좀 감동적인 일들도 많잖아요. 이재명의 엄청난 추진력 그리고 섬세함의 원동력은 뭘까? 변호사,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그리고 당대표 시절의 일 업무 스타일과 업적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명비어천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뭐 딸랑딸랑 이렇게 추앙하는 데 목적이 있다기보다는요. 이재명이 걸어온 길대로 그래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대로 지금처럼 쭉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지 말고 가주십사 어떤 당부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첫 번째 키워드는 뭡니까? 네, 잊지 않아 소년공 시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끝나고 처음 만나러 간 사람들 누군지 알고 계시죠? 네, 그 국회에 있는 청소 노동자들이었죠. 네, 네. 모두 감탄한 장면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행보가 처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2022년 당대표 취임 직후에도 그날 곧바로 민주당사의 청소 또 관리직 노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당사 지하 2층, 지하 4층에 청소 노동자들, 관리직 노동자 휴게실이 그리고 샤워실이 있었는데 이거를 즉시 1층 지상으로 옮기는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당사뿐이 아니었는데요. 민주당 소속의 뭐 지방의회, 지방정부 있잖아요. 이 관할의 기관의 청소, 방호, 또 관리 직원들의 지하 휴게실 곧 지상으로 올리라 이렇게 조치를 하고 또 에어컨이나 샤워실 같은 이런 시설들도 설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어느 당 대표들하고는 좀 약간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알려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여동생 분께서 청소 노동을 하다가 화장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동생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소년공 시절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늘 가슴에 맺혔나 봅니다. 2021년에는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서울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즉시 학교로 달려가서 학교 측과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연세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이 한참 처우 개선 투쟁을 했는데요. 그때도 찾아가서 학교 측에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만날 때는 뭐 노동자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는지 혹은 정치권에는 어떻게 좀 참여를 동참을 촉구할지 이런 여러 방안에 대해서 세세하게 상담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마치 인권 변호사가 의뢰인들을 만나서 상담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노동 시간을 늘린다든가 또는 노동조합을 폭력 집단이라고 또 탄압하고 이랬는데 이재명 정부는 확실히 그 반대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노란봉투법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재명의 정체성 그리고 걸어온 길이 그러하기 때문일 텐데요. 그리고 소년공 DNA는 단지 친노동 행보뿐이 아니라 복지정책 추진력에서도 드러납니다. 이 대통령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시장에서 상한 과일을 그렇게 가지고 오셔서 먹였다고 합니다. 원래 못 먹은 기억이 가장 오래 가잖아요. 이재명은 이 서러움을 정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지난 대선 시절의 연설 한 꼭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충직한 도구로서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으로서 국민의 주권의식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진정한 민주국가
죄송합니다. 연설이 뒤에 것이 잘못 나왔습니다. 제가 연설을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시장에서 주워온 거의 상한 과일만 먹었던 저의 개인적 경험이 경기도의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검정고시 학원비 7,000원이 없어서 공장에 다니며 산재 장애인이 되어야 했던 제 개인적 경험이 청년 기본소득의 뿌리가 됐습니다. 20만 원이 없어서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실이 경기도의 소액 극저 신용대출 사업의 출발입니다. 왠지 참 짠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평론가 이재명을 두고 민중 그 자체다라고 표현이 떠오릅니다. 네, 한 번은 이 청년 기본소득으로 후기가 접수됐는데 어떤 청년이 그 돈으로 귤을 사 먹었다라는 후기를 올렸는데 뭐 다른 사례들도 많았을 거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가 이 귤 사 먹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아마 내가 그 과일 못 먹은 게 참 서러웠는데 이렇게 하려고 지사도 하고 시장도 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참 힘겨웠던 어린 시절이 어쩌면 정치인 이재명에게는 무엇보다 큰 자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 키워드.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밀실을 없애라입니다. 밀실을 없애라.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하라. 뭐 이런 말이겠네요. 네, 지금 대통령실 브리핑룸에 카메라 4대 추가 설치하는 것 때문에 뭐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건 그야말로 이재명 다운 선택으로 보입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는 자기 집무실에 CCTV를 설치해서 한참 화제였잖아요. 사실 성남시의 민선 1기, 2기, 3, 4기 전 시장이 모두 다 뇌물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랬죠. 그만큼 부패가 심한 지역이었는데 뭐 청탁이나 압력, 돈봉투 이런 걸 CCTV로 좀 막아버린 거죠. 근데 자기 사무실에 CCTV를 단다는 것은 이제 스스로가 감시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자신감이 아니고서는 참 하기 힘든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은 계속되었는데요.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최초로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경기도 회의를 지켜보게 되는 건데 회의를 하다가 이재명 지사가 직접 댓글을 확인을 하고 뭐 도민이 준 질문을 공무원에게 전달하면서 답해보라 뭐 이런 요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 공무원들이 참 죽을 맛이었겠네요. 네, 이게 답변 잘못했다가는 망신살이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원래 또 영혼 없이 회의 참석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꼼꼼하게 엄청 철저하게 회의를 준비해서 참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특히 세금 내고 찍어준 국민 입장에서는 도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또 그 과정에서 내 의견을 내기도 좀 힘든 상황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민이 도정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민감하고 어려운 사안일수록 더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토론했는데요. 대표적인 게 계곡 정비 사업입니다. 그건 온 국민이 다 아는 아주 유명한 사례죠. 저는 말이죠. 사실 이 경기도 계곡 정비야말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탄생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그만큼 많은 분들이 환호하고 또 네. 지켜보기도 했고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죠. 그럼요. 이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고 수십 년간 해결되지 못했던 문제였잖아요. 그 상인들을 찾아갔는데 사실 찾아간다고 해서 바로 문제 해결이 나올 이도 만무하고요. 그리고 보통은 정치인들이 그런 현장을 가더라도 와서 이제 인사하는 장면, 뭐 덕담 주고받는 장면 정도나 카메라에 잡히잖아요. 하지만 이재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끝장 토론 내내 카메라와 함께 했습니다. 유튜브에 계곡 이재명 치면 그 당시 영상이 나오는데요. 조회수가 1,000만 회가 넘습니다. 부럽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영상을 보면 중간중간에 상인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막 화를 막 내요. 그래서 어머머 저거 저러다가 엎어지는 거 아니야? 이재명 괜찮나? 싶다가도 이재명 지사가 그때그때 원칙적으로 단호하게 선 그을 때는 선을 긋고 그 와중에도 또 민원이나 이렇게 수용 가능한 제안에 대해서는 수첩에 적어가면서 뭐 결론을 짓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더 많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이제 명분, 그러니까 불만과 민원을 수용할 수 있는 행정력이 이제 뒷받침되니까 이제 가능한 일인 거죠. 네. 명분과 행정력 이런 그렇죠. 거겠죠. 보통 뭐 권력으로 짓누르거나 예. 아니면 밀실에서 매수를 하거나
혹은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여론몰이하거나 이런 방식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직접 가서 듣고 토론하고 답을 찾고 또 이 답을 제안하고 다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 프로 일잘러 이재명식 업무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키워드는 네, 세 뭘까요?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복 이재명입니다. 배고픈 이재명은 아닐 것이고 정치인은 국민의 공복이다. 대통령이 자주 하는 말이죠. 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여의도에서 이재명 대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아까 잠깐 나갔는 영상인데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충직한 도구로서 국민의 명령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모습으로서 국민의 주권의지가 일상적으로 관철되는 진정한 민주국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이재명의 철학이 드러나는 연설이라고 하겠는데요. 이 철학 드러나는 업무 스타일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머슴은 주인의 명령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일단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만나야 들으니까요. 네, 성남시장 때 얘긴데요. 전임 성남시장 아까 철컹철컹 대신 그분이 3천억 넘는 초호화 청사를 짓고 전용 엘리베이터로만 올라갈 수 있는 9층 시장실을 사용했습니다. 이재명은 시장이 되자마자 2층으로 시장실을 옮기고 시민들이 아무 때나 찾아올 수 있게 개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찾아오니까 오죽하면 이재명 시장실은 국제 관광지다. 외계인이 찾아와도 반겨준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뭐 동마다 찾아가면서 시장과의 대화 만들어서 민원을 경청을 하고요. 나중엔 아예 모든 시청 공무원들에게 직접 민원을 찾아오라 지시했습니다. 공무원들이야 좀 상당히 고달팠겠습니다만 주민들은 효능감이 무척 컸겠네요. 네, 거기에 SNS로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업무 지시도 하고 업무 처리했던 것도 유명했죠. 본인이 직접 트위터로 시정 사항을 지시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트위터로 일을 시키는 거 공무원들 워라밸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렇죠. 이런 지적도 있었거든요. 예. 이게 실시간으로 지시가 가니까요. 그랬더니 이재명은 헌법상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인 공무원은 그냥 직장인이 아니다. 그 대신 신분 보장과 노후 보장까지 해주고 있으니 여러분 공무원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대신 성실하게 일하거나 성과를 내거나 혹은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응대한 공무원들에게는 반드시 포상을 했습니다. 앞서 민원을 찾아오게 했는데요. 민원을 해결까지 안 가더라도 많이 가져오는 사람들도 무조건 승진에 반영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원래 이 복지 관련 부서가 기피 부서였는데 이후부터는 지원이 몰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적으로 평가하고 반드시 포상한다. 이제 이걸 두고 이제 이재명식 그 개량 리더십이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이제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이제 그 안전관리 그 공무원들한테 찾아가서 네,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은 늘 책임만 묻는 자리가 되고 있는데 반드시 포상도 하겠다는 약속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좀 그게 바로 이제 실적으로 평가하고 반드시 포상한다라는 정신 같은데요. 네, 다음 일할 맛이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네, 다음 키워드는 공복과 이어지는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재명의 1시간은 5,200만 시간입니다. 아, 그게 이제 비상경제점검 그 TF 회의 때 당부했단 말이죠. 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니 책임감을 가져라 뭐 이런 뜻으로 들렸는데. 네, 뭐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의 시간으로 자신의 1분 1초를 써라 이렇게 말한 건데요. 관련해서 도지사 시절 회의 때는 네. 업무 방해하지 마세요라고 혼을 낸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왜 누가 뭐 회의에서 깽판이라도 쳤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예산 관련 회의였는데 네. 이재명 도지사가 소요 예산이 얼마쯤 될 것 같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담당 기관장이 네 0.2%에서 한 0.5% 정도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뭐 0.3 정도의 격차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런가 보다 싶을 텐데 이 이재명 지사는 갑자기 회의를 멈추고 회의록
끄트머리에 이걸 막 계산을 했어요. 그러고는 0.2%와 0.5%가 예산액 차이가 500억이나 난다. 이거 제대로 계산한 거 맞냐라고 하면서 업무 방해하지 말라고 혼을 낸 겁니다. 저 같으면 좀 억울했을 것 같긴 한데 그만큼 담당자가 자기 분야에 대해서 적당히 넘겨짚듯이 말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때 했던 말이 내 1분이 도민의 1364만 분이니까 부정확한 정보로 회의 결과가 어긋나는 걸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굳이 업무 방해라고 한 거는 우리가 일하는 이유가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자의 그 불철저함 때문에 국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그건 계산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 방해다. 뭐 이렇다는 말이잖아요. 네, 이런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6시간씩 회의했다는데 어떻게 했는지 알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탈탈 털렸을 것 같습니다. 이 탈곡기는 이재명이었다. 네, 이런 관점은 빠른 추진력에도 드러나는데요. 국민의 불편과 고충을 1분 1초라도 빨리 해소하는 게 본인의 책무라는 입장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중단 선제적으로 했잖아요. 그랬더니 북에서도 새그는 소리 대남 방송을 멈췄죠. 네, 예. 그걸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어머 이게 이렇게 빨리 해결될 일이었어 싶으셨을 텐데 이런 조치가 경기도지사 때도 있었습니다. 그 경기도지사 시절이면 당시 이제 하노이에서 회담이 깨지고 할 때도 정세 급변하고 막 대북 전단 문제 나오고 할 때 아주 골치 덩어리였죠. 대북 전단이. 네. 특히 이 대북 전단은 북한으로 넘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바람 때문에 경기도 민가로 내려오는 일도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도민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이걸 빨리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땐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도 아직 제정되기 전이었거든요. 일단 이재명 지사는 대북 관련 부처만이 아니라 경기도 산하 모든 부처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 지시했습니다. 이 전단이 경기도 내에 뭐 해상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산에 떨어질 수도 있고 논밭이나 주거 지역 어디든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경우의 문제를 대비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당시에 재난안전법까지 따져가면서 도지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확인했고 5개의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서 살포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국회와 정부에도 강력히 요청한 결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각고의 노력으로 만들어졌던 법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 거죠. 그걸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원상복구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정책뿐 아니라 사실 하루하루를 고통과 불안에 살던 접경 지역 주민들의 일상을 되찾았다는 데서 정말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1분을 5만 분처럼 쓰고 또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1분 1초도 미루지 않고 즉각 처리하는 모습 이재명식 추진력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또 살펴볼까요? 네, 다음은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입니다. 이재명 하면 화끈하게 밀어붙이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 뭐 불도저, 무대뽀 이런 단어가 좀 어울릴 법한데 사실 이재명은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에 강한 사람입니다. 코로나19 때요. 처음 발병했을 때 경기대학교 기숙사를 병상으로 동원한 적이 있어요. 기억납니다. 굉장히 빨리 결정하고 집행해서 박수를 많이 받았죠. 네, 그때 이재명은 병상 확보에만 집중한 게 아니라 이후에 환자들이 썼던 기숙사를 다시 학생들이 써야 되잖아요. 그 안전 문제까지 함께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대 방문했던 날 가장 먼저 학생들부터 안심시켰는데요. 학생들의 안전 문제 철저히 하겠다. 당장 대책이 없는 학생들은 보상이나 임시주거 조치를 통해서 불편, 피해 없도록 하겠다. 그리고 학생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으니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후에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나서는 학교를 다시 찾아서 도배도 싹 새로 하고요. 뭐 손상된 가구나 물품도 교체하도록 직접 지시를 하고 특히 당시 도와줬던 학생들을 표창하고 감사를 표하는 일까지 직접 챙겼습니다. 사실 급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사람 마음까지 챙기긴 참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다수 국민들은 빨리 일을 추진하는 것에 관심을 갖지 그 이면에 대해서는 또 크게 또 관심을 잘 안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다 싶은 거에서 대부분은 만족할 수 있는데 네. 이재명의 경우에는 끝까지 부족한 점이 1%라도 없나 살피는 태도를 가진
그게 바로 프로 일잘러의 비결이라 보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나는 이기는 싸움만 하지입니다. 예. 이건 변호사 시절부터 몸에 밴 모습인데요. 예. 사건을 수임할 때 안 될 것 같은 일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의뢰인을 설득을 해서 시작조차 하지 않고 해볼만 하다 싶으면 법전의 최신 판례까지 철저히 공부하고 치밀하게 분석해서 반드시 승소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이 승률이 당시에 워낙 높으니까 법정에서 싸웠던 상대 측, 회사 측에서도 의뢰를 맡길 정도였다고 해요. 이런 모습이 경기도지사 공약 이행률 96% 비결로 이어집니다. 하도 공약 이행률이 높으니까 이 반대 진영에서는 허위다라고 공격했었죠. 네, 그랬죠. 그 363개 공약 중에 349개나 완료를 한 건데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도 실현 가능한 것만 공약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사실 겉보기에는 일이 엄청 빨리 추진되는 것 같지만 이 일을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시작을 결정하기 전까지 아주 지난하게 자료 조사하고 검토하고 토론하고 이런 일들이 선행된다고 합니다. 타당성과 방안이 검토되면 그때부터 밀어붙이는 거죠. 이런 사례도 있는데요. 경기도 농촌 기본소득 사업 처음 시작을 하는데 담당 공무원은 이게 대선 전에 빨리 시작이 돼서 조금이라도 선거에 도움이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아니 농촌 기본소득은 농촌을 살리려고 하는 건데 왜 대선이랑 결부하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더 꼼꼼히 살피라라고 주문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대선이 끝나고 나서야 이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치를 자기 자신을 위해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기는 싸움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수치와 자료만으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결은 다른 얘기지만요. 박근혜 퇴진 촛불 때 가장 먼저 광장으로 달려나가서 탄핵을 이야기한 게 이재명이었잖아요. 12.3 불법 계엄 때도 당장 국회로 달려가고 또 달려오라고 호소한 사람도 이재명이었고요. 결국은 촛불 힘으로 또 응원봉의 힘으로 박근혜도 윤석열도 탄핵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대한 민심과 그 무서운 민중의 힘을 읽는 어떤 안목 그리고 대통령은 지배자가 아니라 머슴일 뿐이라는 철학 있기 때문에 이 싸움은 반드시 국민이 이기는 싸움이라는 확신을 갖고 용기 있게 나선 게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승리도 했고요. 그래서 오늘 살펴본 모든 이재명식 업무 스타일의 가장 근본에는 국민이 주인이다라는 사상이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민 주권 정부다라고 칭하는 것이겠죠. 네. 예, 공감합니다. 경기도지사 때 96% 공약 이행률 대통령이 돼서도 이행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네, 너무 멋질 것 같고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소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예. 오늘 이 대본에서 제가 소개드린 이야기들은 이재명의 길, 이재명의 준비라는 두 책을 토대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재명의 지난 역사와 또 일들, 업적들 궁금하신 분들은 꼭 저 두 책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바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